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2월 5일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제가 어제 1.5배속 정도로 해서 했더니 역시 그냥 원 발음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부터 그냥 원 발음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길고 짧게 찍게 되면 뭐 할 말을 다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져서 좀 답답합니다. 좀 더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학부모를 만나면서 뭐 벌써 꽤 오랫동안 만났죠. 거의 8년, 만 8년 정도를 거의 만났으니까 제가 올해 9년째 나침판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는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연들은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뭐 특목고 자사고 가는 거는 내가 뭐 겨우 떨어졌다. 그러니까 겨우 떨어졌다? 겨우 붙었다죠. 겨우 뭐 아쉽게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었고 당시에는 요즘은 뭐 특목고 자사고 안 가도 그냥 일반고로 가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당시에는 조금 한다 하면 다 이제 특목고 자사고를 가죠. 또 그때 이제 엄마들이 사실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뭐 1학년 때는 성적이 안 좋아도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성적이 올라가고 실제로 특목고 자사고에 거의 근접한 점수를 얻게 되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참 교육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때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아픈 사연인 건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 아이가 그 첫 모의고사 때 뭐 333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수형이 333 찍는다는 거죠. 뭐 국영수가 됐든 국수형이 됐든 333 등급을 찍게 되니까 이때 이제 이 애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을 봤는데도 그거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좀 떨어지거나 또는 뭐 그거보다 살짝 위가 한 과목 정도가 있는 뭐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뭐 또 한 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잘할 거야. 또 자기가 보기에도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학기가 거듭될수록 성적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독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독서를 그 엄마는 등한시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시켜보려고 다양하게 했죠. 다만 아이가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또 아이도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때 그런 성적을 올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럴 때 이제 사실 가슴 아픈 사연인 거죠, 그게. 왜냐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썼던 내 딸, 내 아들이 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헤매고 있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독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독서의 역량을 보면 재밌게도 초등학교 때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라면 이거는 매우 곧 이제 중학교 때 뭐 중간 정도 성적에 있다가 물론 중간보다 좀 위일 겁니다.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뻥하니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사고력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정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듣고 계시다면 책을 어떻게든 좋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때 당장 성적 올리기 위해서 내신 공부, 뭐 그것도 뭐 어쨌든 만족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의 양만큼 책도 그만큼 읽혀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책이 결국 고등학교 때의 성적을 좌우하게 되고 논술을 내가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논술로 간다 이러면 1등급의 최상을 찍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왔다? 독서에서 왔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학부모님의
하고 이제 뭐 어떤 관계에서 보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성적이 최상이었다. 그리고 나침판을 보는데 얘가 뭐 대충 흘러덩 본다. 뭐 대충 흘러덩 보는 것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좀 더 확장해 가면서 다른 것도 읽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예요. 좋아하게 되면 그 아이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톡톡이나 나침판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한, 제가 학부모들을 상담하고 또 느꼈고, 그 어떤 그 학생들의 상담에서 느꼈고 배웠던, 그리고 이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톡톡이나 나침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재밌게 막 써야 돼요. 그러니까 톡톡의 경우에 그냥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른들이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고등학교 애들이 봤다 그래서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톡톡을 고등학교에서 보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로요. 왜냐면 재밌으니까요. 책을 읽으려면 재밌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침판의 경우에는 사실은 재미보다는 학업 역량, 그러니까 사고력의 확장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를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는데 뭐 이번에 나침판에서 뭐 교육학과에 대한 진로 탐색 부분이 있었다. 이거 안 봐. 물론 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사를 쓸 때, 나침판에 들어가는 기사를 쓸 때의 목적이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에 있다라는 거죠. 기계공학과 가는 아이들이 교육학과에 얘네들은 이런 데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물론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고력 확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침판을 써놓은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학교 때까지 책을 뭐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 때 지금 이제 막 들어왔고 2학년이고 또는 3학년, 그러니까 오래되면 3학년이고 이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참 난감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힘들다는 말은 성적을 올리기가 힘든다는 말이에요. 참 그 난감하죠. 그렇지만 아직 그 예비고 1이거나 예비고 2의 경우에는 어쨌든 기회가 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이제 앱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들어가면서 성적을 평가해주는 것들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AI로 돌리려다가 뭐 되니 안 되니 아니가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조금 더 적합하게 학생들에 주기 위해서는 직접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AI로 돌리지 않고 그럼 아이들이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뭐 이렇게 이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책 읽기를 어쨌든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단서가 있었어요. 어떤 단서가 있었냐면 엄마가 중학교 때까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만큼 신경 쓴다는 말은 어쨌든 이제 사실 없는 시간 쪼개서 내기도 하고, 또는 엄마가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어쨌든 남아서 또는 잠시 회사 생활을 그만두고 잠시 시간을 내서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럼 가능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럴 때는 국어의 지문이나 국어 교과서의 지문이나 또는 나침판의 지문 같은 거를 지문을 읽고 관련돼서 토론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한다는 말은 또는 이런 거죠. 지문을 읽고 아이에게 발표를 시키는 거죠. 너 요거를 읽고 한번 1분 정도,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1분 정도 나에게 스피치를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어떤 과정이냐면 아이가 읽고 1분 동안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 지문을 이해한 거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최대한 그 중에 있는 말들을 뽑아서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의 머리 쓰는 회전인 거예요. 이럴 때 아이의 사고력이나 창의력 같은 것, 또 비판적 사고력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것은 뭐 어디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대화 나눠보고 뭐하고 했던 그런 경험치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저도 관련된 기사를 쓰다 보니까 다양한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뱉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는 사고력 확장이 필요하다. 사고력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문을 읽고 그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시험책에 나오는 지문 말고 나침판에 있는 지문이든 어떤 내용이든 아니면 나침판에 이제 지난번 논술 문제가 있으니까 논술이 한 지문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를 1분 동안 스피치를 해봐라 라고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서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이런 토론의 방식이 스피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엄마가 또는 아빠가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이런 게 아니었나? 아니 그 왜냐면 같은 질문을 읽어도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얘는 왜 이거 아니 그것은 이러이러한 면이 것까지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이에게 학생에게 어떤 비난이거나 비판을 해서는 안 되고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이건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좀 전에 분명히 아이와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떤 관계성이 좀 좋았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아이가 나 싫어. 나 안 해. 뭐 이러면 허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이게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독서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못했을 때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독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조금 입시 전문가들이나 또는 조금 선생님들 중에 이 독서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합니다. 모든 선생님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입시를 알거나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해도가 깊은 사람일수록 이 책 얘기를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이 책을 하는데 이제 한 여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애들에게 책을 읽혀도 애들이 성적이 안 올라요. 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대표님, 이거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독서를 아이들에게 시켜보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독서를 잘 안 해본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네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안타깝죠. 도대체 저게 왜 생겼을까? 또 어떤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되짚어 가다 보면 역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어딘가에 있었던 거죠. 다만 그 아이가 기억을 못해서 당시에 얘기하지 못했던 것 뿐인 거고. 근데 책을 읽어도 또 이제 문학서적만 많이 읽은 아이들, 이 아이들의 경우에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아이는 책을 읽혀도 공부를 못해요. 이거 왜 그러죠? 그게 이제 문학서적만 많이 읽어서 나온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문학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상에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공감하고 교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 부분은 발달해 있지만 이것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물론 이 지문상에서 이 분석도 되죠. ABC의 등장인물이 어떻고 뭐 이렇게 분석하려는 이런 사고력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결국은 이 제가 지금 얘기한 1분간 스피치나 2분간 스피치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해 가는 그런 독서 방법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예전에 읽지 않았던 책 읽기를 지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은 결국은 엄마나 아이에게 1시간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있어야 되죠. 매일매일이라면 매일매일. 그죠? 이틀에 한 번이라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충분히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짧은 지문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너무 긴 지문 말고. 왜냐면 그것도 학생의 능력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능력치가 만약에 애가 뭐 한 7줄, 8줄 읽는 것도 벅찬다면 뭐 3, 4줄짜리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논술 지문 같은 거 보면 한 10줄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지문을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시키는 거죠. 아니면 뭐 신문에 있는 신문의 어떤 기사를 가지고도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고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침판이나 톡톡에 있는 지문들 중에 요걸 읽고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학생에게 그런 토론이나 그러니까 그 학생의 토론을 유도하게끔 만들려고 제가 1분간 스피치나 2분간 스피치를 하라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거가 이제 하브루타 수업인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해가는 거죠. 이럴 때 아이가 사고력이 커진다. 결국 책 읽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학생이 유리한 건 결국은 사고력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고력 안에 논리력이 있는 거고 또 지금 그것을 극복해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말로 입으로 떠들으라고 하니까 입으로 떠들기 전에 지가 그 안에서 짧은 시간에 막 생각해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뱉어내는 거고 뱉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제3자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더 내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걸 덧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요것보다는 요거를 발표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다시 한번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지금 우리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다시 한번 1분이나 2분 정도 스피치를 해봐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럴 때 학생의 성장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뭐 한두 달 갖고 되겠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하 3개월 동안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토론이나 이런 과정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학교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쨌든 경쟁인 거잖아요. 내신 성적이든 모의고사든 어쨌든 상대성인 겁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여태까지 부족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해가는 방법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하면 아까처럼 자녀하고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책 읽기를 나침판이나 톡톡을 보면서 아이가 뭐 톡톡을 보는 것도 재밌어 한다든지 뭐 이래도 돼요. 꼭 나침판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론 뭐 입시 자료를 찾는 데 있어서 꼭 이게 필요하니까 나침판을 보는 경우도 있다면 그럼 2권 보세요. 왜냐면 책은 재밌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자꾸 뇌가 거부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토론을 한다고 해도 그 토론의 방식이 짜증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매우 즐거운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보면 저도 제 아이하고 많이 했습니다. 뭔가 가위바위보 하면 아이가 맨날 내는 것만 내니까 아이가 4-5살 때 한참 전 얘기입니다. 가위바위보 내면 애가 맨날 보재기만 냈나? 가위만 냈나? 그래서 매번 제가 그 반대 거를 내는 거죠. 뭐 가위 주먹을 내든. 그러니까 한 100번 하면 예를 들어 정말로 100번까지 아니야. 100번까지 가기도 전에 애가 포기했을 테니까 어쨌든 할 때마다 제가 이겼어요. 겨우 한번 일부러 져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애가 재미없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재밌게끔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기는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계속 잘하는 이유는 이기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면 기쁘다는 그 욕구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했다가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공부를 갑자기 333 나오고 222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이제 머릿속이 완전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였나? 이런 다음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다는 거 인식하시고 아이에게 독서 능력,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게 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에 와서 가능이나 하겠냐? 만약에 엄마가 시간이 있다면 일주일에 뭐 한두 번만이라도 또는 뭐 아빠가 시간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면 아이하고의 관계식도 좋아질 거고 또는 아이의 사고력 확장에도 좋고요. 또 그것이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면 비록 그런 거라면 한순간에 빡 올라올지 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고력 확장이 되는 거니까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 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능력 정말 매우 중요한 거니까 뭐 오늘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초등학교 학부모는 초등학교 학부모대로, 중학생 학부모는 중학생 학부모대로, 고등학교 1, 2, 3 학부모는 1, 2, 3 학부모대로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뭐 대입뿐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이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인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